안녕하십니까. 수학의 개념의 색깔을 입히다 김진욱 선생입니다. 오늘은 작년 수능 문제죠. 작년 수능 문제 21번이 여러분 수험생들을 제가 많이 지도해 보니까 많이 어려워했고, 또 여러분한테 대학을 결정짓는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로 이렇게 각색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 작년 수능 문제 21번을 한번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이 그래. 하여튼 쌤이 나의 어떤 수학적인 타이틀은 참고로 쌤이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런 타이틀로 이제 강의를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수학의 개새끼. 그러니까 수학의 개념의 색깔을 입히다 이 말의 준말로 그냥 수학의 개새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으로 한 개념편으로서 수학의 개새끼라는 이런 타이틀의 어떤 제가 한번 교재를 한번 잘 구성을 해볼 거고, 근데 내가 좀 개념편에서 뭔가를 익혔다 이러면 제 두 번째 책은 진짜 개새끼입니다. 이건 이제 문제편. 문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어떤 거.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익히려고 할 때 진짜 개념의 색깔을 입히다. 진짜 개새끼. 나중에 내가 돈 좀 벌었어. 그러면 제 고향이 있어요. 하여튼 고향이 컨트리한 곳에 고향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학교도 하나 나도 홍성대 할아버지처럼 차리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개새끼. 마지막으로 개념의 색깔을 입히는 거. 그러나 내가 진짜 아직 죽음이 꼴깍꼴깍해. 그럼 뭔가 삶의 족적을 한번 남기고 싶다. 그때 저의 마지막 책은 죽어도 개새끼. 제가 하여튼 저의 어떤 이런 인강을 찍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저도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제가 한번 강의도 찍어보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진짜 작년에 진짜 일이 많았어요. 제가 약국도 한번 오픈해보려고 딱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라고 그래 약 파냐 이러는데 진짜 약사입니다. 제가 약국도 오픈하고 원래는 제가 부동산도 오픈하고 하고 제가 이쪽 역삼로 64기를 저희 학원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된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공간으로 제가 한번 올해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에 떠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올 작년이죠. 수능 21번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내가 이런 얘기는 진짜 꼭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적어도 교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수능의 목표가 여러분 그 마지막 96점하고 100점을 가르는 그 마지막 문제의 수학적, 논리적 간역은 여전히 여러분 수학적 이 기류법, 수학하죠. 명제에서 배우는 기류법적 사고가 여러분의 얼마나 중요한 평가 요소인지를 여러분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수학적 어떤 그 기류법을 가지고 평가한 문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툴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꼭 96점이 아니고 100점을 맞는 그런 수학의 어떤 지적 흥미를 느낄수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강의 찍어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레이저도 나오고. 근데 이게 그거물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다 나타나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작년 문제죠. 작년. 여기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 양수인 3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니까 집까지 게 이런 함수든지 이런 3차 함수의 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여기 안 들었으면 솔직히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분 다시 그 수학의 개념의 색깔을 입히는 수학의 개새끼로부터 여러분 한번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 언제 나오냐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대치동 영풍문고부터 교보문고까지 제가 한번 다 깔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gx라는 걸 한번 봐봐. 최고차항의 양수인 이 3차 함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t를 기준으로 정의역 t의 왼쪽에서는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뭘 붙였으니까 빼기를 붙이면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t의 오른쪽에서는 이 3차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그렇게 만들었던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이다? 연속이다. 이 조건을 여러분 나는 먼저 캐치를 했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나는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 봐야 돼요. 봐봐. 하여튼 t의 왼쪽에서는 3차 함수 뒤집어 엎고 t의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 그대로 가져갔지.
근데 그런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뜻하는 바는 올라가! 이러면 딱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봐. 3차 함수가 뭐 근이 한 개이건 두 개이건 세 개이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지. t가 만약에 이 3차 함수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t를 기류법적 사고로 뭐냐 이러면 이 t가 3차 함수 f의 뭐일 수도 있고 근일 수도 있고, 이 3차 함수 f의 뭐가 아닐 수도 있어. 근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gx라는 함수가 t를 기준으로 3차 함수 f의 뭐가 돼야 된다? 근이 돼야 된다는 이런 수학적인 기류법적 논리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봐. t가 만약에 이 3차 함수의 근이 아니래.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t의 오른쪽에서는 그냥 fx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고, t의 왼쪽에서는 fx에다 뭘 붙였으니까, 여러분 빼기를 붙인 건 어떻게 하는 거지?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윗부분을 아랫쪽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t의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데 t의 왼쪽에서 얘를 뒤집어 엎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눈이 있으면 불연속이죠. 야, 내가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선생님이 옛날에 가회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러면 눈만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뭐 다 졸리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금 새벽 1시 반입니다. 저도 어려운 시간이지만 앞으로 여러분하고 진짜 많이 소통해 볼게요. 그러니까 t가 결국에는 최고차의 양수가 이 3차 함수인 f에 뭐가 돼야 된다?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t의 오른쪽에서는 f를 가져가고 t의 어디에서는, 왼쪽에서는 쟤를 뒤집어 엎어도 이렇게 노랗게 갔다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새로운 gx가 뭐가 된다?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정보가 뭐냐 이러면 다시 내려와!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참고로 지능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보면 t의 왼쪽에서는 3차 함수에다가 빼기 붙여서 가져오고 t의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은 요 t가 수학적 기류법으로 3차 함수 f에 뭐가 돼야 된다? 근이 된다. 이 얘기를 캐치했으면 일단은 10% 정도 성공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이게 딱 중요한 거지. 이거는 이제 옛날 수능에서도 한번 나왔고 한 2번 정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봤는데, 우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 가지는 새로운 함수인 거지. 이게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gx라는 함수하고 2차 함수로 나눈 이 함수가 결국에는 항상 극한 값이 뭐 한다? 존재한다 이래야 되겠지. 그러면 가라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맨날 힘드네. 그러니까 뭐냐 이러면 한번 생각해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x의 x-2지. 이거분에 뭐가? 그 gx 있잖아. t의 오른쪽에서는 f이고 t의 왼쪽에서 뒤집어 엎은 그 3차 함수로부터 새롭게 정의된 이 gx가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gx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여기 있는 얘는 몇 차 함수겠어?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실수에서 연속이고 뭐가 가능하겠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지. 근데 이 g도 g까지 게 t의 왼쪽에서는 빼기 f 3차 함수, t의 오른쪽에서 f, 그리고 얘도 뭐인 거야?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함수를 분모도 연속이고 분자도 연속이니까 나눈 거의 극한이 근데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x가 분모가 만약에 뭐가 아닐 때는, 0이 아닐 때는 x가 a 플러스로 가는데 요 a 플러스로 가는데 이놈이 0이 아니래. 그럼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데 얘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나눈 거의 극한이 존재하겠지. 그럼 이것도 기루법이지. 그러면 if,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모르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끔찍하죠. 오스합니다. 하여튼 이놈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왜?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의 성질상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를 생각해. 만약에 x의 x-2가 뭐가 되었으면 0이 되었대.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이렇게 갈 때 이놈의 극한값이 0이 되어도 여기서 뭐가 존재해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지. 근데 어차피 이놈은 연속 함수니까 이게 a의 우극한에 가도 그냥 a를 대입한 거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모가 A가 0하고 어디로? A가 2가 되었을 때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 있지. 우리가 한 점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지? 0으로 가야지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이 아니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또 기류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앞으로 내가 푸는 수능 킬러 문화는 전부 다 평가는 다 기류법을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류법이라는 게 뭔가 케이스가 2가지가 있건 3가지가 있건 이게 아니면 이거란 얘기지. 이런 사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의 로직이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쪽에 돌려요. 오늘 여기 푸바오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제 조연학은 그 마스코트로서 우리가 푸바오를 하나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아닌데 이름도 있어요. 전응이라고. 앞으로 하여튼 잘 할 겁니다. 이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0 플러스로 가거나 2 플러스로 갈 때는 어차피 얘가 연속이니까 0을 대입해도 0이고 2를 대입해도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gx라는 것도 당연히 x하고 x 빼기 1을 뭐로 가져야 돼?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다 나왔네. 그럼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이거 뭐야? 이거 하살표 왜 자꾸 나오지 이거? 화살표 어떻게? 아, 안 되나? 아, 이것도 없어집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딱 해보고. 이렇게 한번 딱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하고 2에서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gx인 f 있잖아. f 또는 빼기 f도 0하고 2에서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보가 이제 뭘 주는가 하면, 이 3차 함수가 적어도 뭐하고 0하고 2를 뭐로 가져야 돼? 근으로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 fx도 x하고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0이 되는 거 약분하고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정보를 딱 주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나라는 조건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러는데 우리가 이 영역이라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기류법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 내가 봐서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코는 뚫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는 거는 3차 함수가 근이 0하고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3차 함수 이걸 막 나누어요.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3차 함수가 막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0하고 2가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차 함수가 근이 만약에 나머지 근이 0의 왼쪽에 있었다 이러면 3차 함수가 이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0이 중근인 것도 있겠지. 그럼 0이 중근이 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다 그려봐. 이게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우스 없어져. 그 다음에 0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 근이 또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0하고 2가 근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2가 뭐가 되어서 중근이 되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뭐가 되겠어? 0이 있고 2가 있고 2보다 큰 쪽에서 근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5가지를 시험장에서 한번 맞닥뜨렸다라고 해봐. 난감하죠. 근데 여기에서 기류법적 사고를 알면 이 함수가 f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나에서 나타납니다. 하여튼 이 5가지 그래프가 있겠죠. 5가지 그래프 중에서 여기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이죠? 레이저 나타나! x 빼기 2분의 gx의 값이 그 극한값이 뭐가 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g-1하고 뭐이다? 빼기 2분의 7의 뭐니까? g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소 나열법이니까 일단 g-1은 뭐냐 이러면 어차피 g는 f 또는 빼기 f지. 그러니까 g-1은 뭐냐 이러면 f의 마이너스 1 또는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그게 g-1이겠지. 이것도 이분법적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냐 이러면 이놈이 결국에는 뭐라는 사실이 있어. 자연수가 된다는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겠고 G1이 뭐가 되지? G1은 뭐냐 이러면 또 얘는 뭐겠어 그냥 F의 1 또는 빼기 F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F1이나 빼기 F1을 했는데 빼기 2분의 7을 곱해서 요 결과물이 뭐가 돼야 돼? 여전히 자연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눈이 있으면 이게 뭐가 돼? 음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F1이거나
빼기 F1 이 값은 여전히 뭐가 돼야 되겠어? 이 값이 G1이 음수가 돼야지 음수에다 음수를 곱해서 일단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야,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런 발상이 정말 내가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발상? 영역이라는 발상. 그러니까 하여튼 이 나눈 3차를 2차로 나눈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한 자연수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야, 지워져! 야, 이거 좀 진짜 떨리긴 떨리네요. 그러니까 인간 강사 분들이 솔직히 많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떨려서 어떻게 수업을 해요? 떨려. 이거 지워져, 이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 이게 2차 함수가 아까 0하고 뭐가 되어서 이게 분모에 이런 함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3차 함수가 일단 이 라인에 근은 있어야 되겠지. 0하고 2가 있는 근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있죠. 여기서는 기록법칙 사고가 제일 큰 근 있지. 제일 큰 근이 만약에 2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하고 기록법적 사고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게 기록법적 사고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대. 루트 2가 무리수냐 이러면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기록법적 사고인 걸 여러분 그 수학 하 있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걔가 2보다 뭐한 경우하고 3차 함수가 3차 함수 f의 제일 큰 근이 2보다 큰 경우하고 2보다 뭐한 경우 같거나 뭐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가 막힌 거야. 코는 뚫려요. 만약에 제일 큰 근이 있잖아. 제일 큰 근이 만약에 이보다 뭐하면 같거나 뭐한 경우 작은 경우에 뭐가 생긴다는 것만 밝히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만 밝히면 저 3차 함수에 제일 큰 거는 뭐보다 크다? 이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큰 거는 여기보다 작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같다라고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t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x축하고 만나는 점이 근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t가 이게 되었대. 그럼 t의 왼쪽에서는 빼기 f니까 이렇게 가겠지.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야! 얼라이브. 그러니까 3차 함수 f의 근이 2보다 뭐한 경우에 큰 근이 2보다 뭐한 경우 같거나 뭐한 경우에 작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항상 2의 오른쪽이 이쪽이 얼라이브야. 왜냐하면 t가 여기였다라고 해봐. 여기. 그러면 이 t의 왼쪽에서는 제가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되겠고 t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가 살아있지. 그 다음 t가 만약에 제일 큰 건이 이게 되었다라고 해봐. 그럼 t의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가고 t의 왼쪽에서는 얘를 뒤집어 보니까 또 이래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눈치챘어야 돼. 이게 x의 x- 뭐분의 2분의 그렇게 했던 이 gx의 극한값이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자연수 n 플러스 g. 그게 몇 개밖에 없었으니까 2개밖에 없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자연수라는 것은 당연히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어? 1, 2, 3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근데 너희 생각해봐. 만약에 이 함수에 이쪽이 살아있다라고 해봐. 이쪽이 살아있어. 그러면 여기가 2가 자연수잖아. 그럼 여기가 2 플러스가 있고 여기가 3 플러스가 있고 쭉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자연수는 1부터 1, 2, 3, 4, 5 이래 가는 게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얘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물론 얘를 이렇게 그으면 안 되죠. 수학적으로 2 플러스는 2에 가장 가까이 붙은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2 모두 다 얘가 항상 부호가 뭐야 돼? 영역으로 따지면 x축 위에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놈이 부호가 전부 다 양수야. 근데 이쪽도 살아있다라고 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전부 다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수학에서 양수 나누기 양수는 부호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연수가 일단 2부터는 다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 하나 가지고 잴 필요도 없지. 1이 되었다라고 해도 뭐가 되는 거야? 모순. 여러분 모순의 말의 의미 알죠? 창과 방패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의 오른쪽이 항상 양수가 되니까 2 플러스부터 이 분모가 이 gx가 2의 오른쪽 얘가 살아있다라면 이 gx인 함수도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이게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가 몇 개가 될 수 없다. 2개. 와,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류법적으로 딱 기준을 나눠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야, 끝난 거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f가 근이 일단 0하고 뭐가 있었는데 2가 있었지. 근데 그거에 제일 뭐한 게 큰 근이 결국에는 2보다 같거나 뭐하면 작으면 뭐가 생기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큰 근이 2보다 뭐하다 커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진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마지막 내가 봐서는 기류법적 평가원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다 해결해 됐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음수가 되는 게 몇 개가 있다고 하니까 자연수가 2개가 있으니까 일단 G를 한번 그려봅시다. G를 여기에서 0하고 2가 되어서 얘를 위에 그려도 되겠지. 어차피 우리가 음수니까 부호만 따질 거 아니야. 그럼 F라는 게 일단 F도 근이 0하고 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일 큰 근이 2보다 크다는 게 결론일 거 아니야. 그럼 이 F라는 건 최고차의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졌겠지. 이렇게 그려졌겠지. 근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몇 개가 있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그럼 T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T가 뭐를 기준으로 X축하고 만나는 근이라는 게 알았었지. 그럼 T가 만약에 뭐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었다라고 해봐. T가 만약에 0이 되었다라고 하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뒤집어 엎고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갔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GX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뭐냐 이러면 X 빼기 2분의 GX에 이 부호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이 자연수 M의 우극한이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2개가 있어야 되고 또 내려와 하면 또 내려오죠 이거. 순수합니다. 그게 뭐가 돼야 돼? 자연수 M이 G에 뭐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니까 빼기 뭐에 2분의 7에 G에 뭐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이거 눈치가 있으면 좀 좋은데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F가 T가 만약에 0이 여기 있대. 그러면 이 빨갛게 가는 게 뭐가 되겠어? G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 플러스는 이 분모가 뭐가 되겠어? 음수고. 근데 여기 있는 1 플러스 있잖아. 얘는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당연히 부호는 뭐가 되겠어? 부호는 음수가 되는 건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빼기가 붙었잖아. 만약에 T가 0이었다면 1이라는 것은 0의 오른쪽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G1이 F에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F1. 근데 이 결과물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F의 1이 뭐가 돼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F인데 F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순되네. T가 뭐가 될 수 없다. 도와줘. T가 0이 될 수 없지. 그러면 이제 T가 뭐가 되었다라고 하면 T가 뭐가 되었다? 2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눈치채겠지. 2의 왼쪽에서는 이거를 빼기 F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게 빼기 F로 뒤집어진 게 G가 되겠고 2의 오른쪽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요 그래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그다음 그대로 F가 G가 되겠지. 근데 요놈분의 요놈에서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가 2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1 플러스는 여기잖아. 그럼 여기 분모는 뭐가 되었고 부호가 여전히 음수가 되었고 여기는 또 1 플러스 얘가 G가 이제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수분의 음수니까 이건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포함이 안 되겠지. 그럼 자연수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2가 여기 있으면 2 플러스 좀 아주 가까이 붙었다고 합시다. 다시 보면 이래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어떻게 있겠어? 여기 3 플러스가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놈이 2니까 여기 2 플러스가 이렇게 있겠고 여기 3 플러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는 0이지만 2 플러스는 엄연히 2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로서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놈은 양수. 요 개새끼. 개새끼죠. 개띠입니다. 분모는 양수, 분자는 음수지.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수 2가 되겠지. 그럼 3 플러스, 얘는 항상 양수잖아, 여기서부터. 그러면 3 플러스는 이건 뭐가 되니까? 분자가 다시 음수잖아.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지. 근데 그런 자연수가 몇 개가 돼야 되니까? 2개가 돼야 되니까 도와줘. 그러면 요 제일 큰 근이 이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요 근. 요 새끼는 4 플러스, 만약에 4 플러스가 여기 오면 얘는 또 양수가 음수니까 자연수가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여기 있는 요 근은 4보다는
조금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근의 위치를 만약에 뭐라고 두면 K라고 두면 걔는 4 플러스보다 작으니까 4보다 작은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4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 얘가 정확히 4다 이러면 어차피 얘는 뭐가 되니까 4 플러스가 부가 양수, 저도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K 요 근은 4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같거나 작겠지. 근데 여기 3 플러스가 있기 위해서는 얘는 3 플러스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었겠네. 와, 여기까지 오면 진짜 호흡은 길었지만 여기까지 오면 선생님 장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잘 보이지? 도와줘.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봐서는 한 80% 이상 이제 문제를 푸는 것 같아.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T가 뭐라는 거 찾았어. 2인 것도 찾은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계산의 영역인데 왜 계산의 영역이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fx 생각해봐. 이 fx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 x에다 x-2라는 두 인수는 있었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여기는 ax 더하기 뭐라고 두면 되겠어? b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근데 나머지 이 근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돼야 돼? 3보다는 크고 여기 있는 요 근은 뭐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내려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연수 m의 집합이 g-1하고 2분의 7에 g1에다 빼기가 붙은 걸까? 그런가 하면 0하고 뭐하고 2하고 제일 큰 건이 있어서 여기 있는 요 건이 3하고 뭐가 되었으니까 4가 되었겠지.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한 t는 근이었고 뭐가 되는 거 찾았으니까 2가 되는 거 찾았으니까 2의 왼쪽에서는 빼기 f고 2의 오른쪽에서는 f1에 되었을 거 아니야. 이 노란 그래프가 g가 되겠지.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하고 빼기 2분의 7의 g의 1인데 자연수가 2하고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놈이 2가 되든지 요 놈이 3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자연수 3인지 얘가 2인지 내가 근데 이걸 먼저 해볼게요. 왜? 답이 이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1은 뭐냐 이러면 2의 어디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이 g 마이너스 1이 이게 f가 아니고 빼기 f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f의 뭐가 마이너스 1 이게 얼마가 되는 거고 3이다 이런 정보를 할 수 있겠고 빼기 2분의 7의 g의 1인데 1도 어차피 뭐야 2의 어디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얘도 f가 아니고 빼기 f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f 1이었겠지. 그러면 빼기 2분의 7이 있으니까 이때는 2분의 7에 f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3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 다 했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고 빼기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여기는 f의 1이 얼마가 되어서 7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계산이 힘듭니다. 함수 f가 x의 x 마이너스 뭐예요? 2에다가 ax 더하기 얼마? b 이게 곱해진 거일 거 아니야. 이게 fx였지. 이게 근데 쉽지 않네요. 이게 학원에서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 그럼 빼기 1을 대입하면 빼기 3이니까 빼기 1하고 빼기 3을 곱하면 얼마가 돼? 빼기 1 빼기 1에다가 3이 되겠네. 그럼 3에다가 여기 빼기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이 값이 빼기 3 이 식이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빼기 1이니까 빼기 1이 되겠고 a 더하기 b 이래 되겠죠.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되니까 뭐 이 계산이 이렇게 지저분했나? 7분의 4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빼기 a 더하기 얼마가 b 이 값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a 더하기 얼마 빼기 a 요 빼기 있죠. 빼기 a 빼기 뭐 b 이 값이 얼마니까 7분의 4가 되니까 두 식을 더하면 빼기 몇 a가 2a가 되고 빼기 1 더하기 7분의 4니까 빼기 7분의 3 이래 되겠네. 그러면 a는 14분의 얼마가 되고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14분의 3이니까 이 14분의 3이면 빼기 14분의 3이 넘어가면 더하기 14분의 3이지. 그럼 이게 빼기 14분의 14니까 b는 빼기 14분의 뭐가 되겠어? 1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 했네요. 그럼 다 했는 게 이게 뭐냐 이러면 x 빼기 2에다가 a가 뭐가 되었고 14분의 얼마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이게 14분의 3x 이렇게 되겠고 빼기 14분의 얼마가 되었다? 11이 되었다. 이게 fx겠네요. 이 문제 쉽지 않네요 이거. 이거 어디 애들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네. 쉬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뭐 마지막은 뭘 물었으니까 g에 빼기 5를 물었는데 이 함수는 2를 기준으로 2의 오른쪽에서는 f 그냥 그대로 가지고 2의 왼쪽에서는 뭘 가졌으니까 빼기 f니까 마이너스 5라는 것은 2의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가 0이 되는 게 이게 넘어가면 3x 빼기 11이니까 x가 3분의 11이잖아. 3분의 11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돼? 3하고 어디 사이가 되었다? 4 사이가 되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2하고 3이었다 하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여러분 답이 안 될 거예요. 한번 다시 똑같은 논리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5는 여기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빼기 f에다 대입하니까 g의 결국에 마이너스 뭐는? 5는 마이너스 f에 뭐가 되어서 빼기 5 이렇게 되었겠지. 그럼 여기 빼기 붙이고 빼기 5 그럼 더하기 5가 되겠네. 야 도와줘. 근데 이게 뭐 계산이 더 어렵네. 곱하기 빼기 5 곱하기 빼기니까 빼기 얼마가 되겠고 7이 되겠고 이게 빼기 5가 되면 얼마가 돼? 14분의 빼기 15 빼기 14분의 11 그러면 곱하기 14분의 빼기 26 이렇게 되겠죠. 와 이거 지저분하네요. 그럼 요거 1하고 뭐가 되고 2가 지워지고 2하고 13 이래 되겠네. 그러니까 13 곱하기 얼마를 하면 5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된다? 야! 얼마가 돼? 13 곱하기 5가 돼서 답이 얼마가 된다? 6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보다 그냥 할 때는 그런지 몰랐는데 학원에서 할 때는 답을 그냥 문제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해야지 답을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안 내는데 이 답을 내다 보니까 이 계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들고 왔지만 그 재작년 수능 문제였어요. 재작년 수능 문제 22번을 보면 진짜 그 문제는 기류법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그냥 수학을 조금 잘하는 거에서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러잖아. 적어도 뭐 이게 올림피아드 수학이라든지 이런 내신 수학이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 제가 다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이 클래스 수능 수학은 수학적인 기류법적 사고를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류법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처럼 내가 어떤 칼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수학하는 사람이 좀 변태 같아. 왜냐면 변태 아니면 수학 안 하겠지. 재미도 없고. 근데 수학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의 지적 향상을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살아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수학이 어렵고 힘든데 늦은 시간 제가 이 강의를 찍느라고 조금은 부족함이 많은 거 많이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진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학의 개념에 색깔을 입히는 수학 개새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